오늘 발표된 국정역사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과 학생 독립운동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의 불안 요인이 겹쳐 내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리 사육 농가가 밀집한 나주에서 고병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국내 최대 배추 생산지인 해남의 절임 배추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오늘 예정대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부분이 왜곡 축소됐다며 지역 교육계와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입니다. 270쪽 민주화운동과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에서 5월 18일 전대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자 신군부가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해 과잉 진압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와 학계는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축소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80년 5월 18일 당시 계엄군이 대학교에 주둔해 있어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건데 이를 거꾸로 기술해 인과관계를 왜곡했다고 말합니다. 또 계엄군의 폭력 진압은 과잉 진압으로 유네스코 등재 내용은 설명 없이 사진으로만 대체됐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12.12 반란이 12.12 사태로 순화된 표현으로 적시됐고 5.18 당시 도청 앞 시민걸기 대회 사진은 아예 빠졌습니다. 군사 반란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을 오히려 미화하거나 또 그 잘못을 부드럽게 연성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는 또 대한민국 수립일을 1919년이 아닌 1948년 8월 15일로 판단하면서 1929년에 발생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의미까지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개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각이며 시작부터 거센 반발을 사온 국정역사교과서가 검토본 공개와 함께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육당국과 시민, 사회는 당장 발끈했습니다. 밀실에서 추진된 국정역사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필진도 편찬 심의위원도 알려지지 않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깜깜이인 밀실 정책의 표본이다.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역사적으로 추진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정화된 역사교과서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광주 90개 중학교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한국사교과서 구입 대행 업무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검토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전북과 강원, 세종교육청과 연계해서 보조교재를 공동개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도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 쿠데타를 자행한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만 촛불민심 거역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특히 국민적인 거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국정화 강행은 곧 박근혜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가을 분양 성수기가 지나면서 내년도 아파트 경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대내외적인 여건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내년에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모두 13,000세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 물량이면 평년 수준을 넘는 규모라며 내년에도 건설 경기가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 민간 임대주택인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3천여 가구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1,600여 세대의 수영대의 선수촌 건설도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구도심 개발 사업이 그 전세 수요랄지 새로운 또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또 활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지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1,000개가 넘어 4년 사이에 가장 많아졌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급감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광주에서의 거래 건수는 2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정부에서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되면서 거래 감소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그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은 정말 그 살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싶어요. 또 미국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대출 금리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아파트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지 않는 업계와 달리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과 협조를 명목으로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계림 2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장 52살 장모 씨에 대해서 징역 8년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축산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전 나주시 공산면의 한 시오리 농장에서 오리 산란율이 갑자기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시료검사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농가 오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절임 배추가 요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일찍 시작되면서 하루 주문량만 70톤에 달해 택배가 지연될 정도라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수확한 배추를 반으로 갈라 소금에 절입니다.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배추를 옮겨 담그면서 만 하루를 숙성하면 곧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절임 배추가 됩니다. 수도권의 김장이 시작되면서 해남 지역 절임 배추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해남 절임 배추는 서너 차례에 걸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뺀 다음에 배달되기 때문에 곧바로 김치를 담가 먹을 수 있어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서 김장 시기가 예년보다 2주가량 빨라져 절임 배추 배송으로 택배가 밀릴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나갔는데 금년에는 아마 그보다 한 30%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절임 배추를 생산하는 해남 지역 농가는 모두 1000여 곳. 올해 예상 판매량은 3만 6천 톤, 지난해보다 2천 톤가량 많아서 절임 배추 판매로만 600억 원의 소득을 올릴 전망입니다. 10kg짜리 5만 박스, 지금 일주에 500톤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1000톤 정도 이렇게 판매가 돼 있습니다. 올해 작황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해남군의 절임 배추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꽉 찬 주차장에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면 불법인 걸 알지만 주차를 할까 말까 고민에 빠진 적 있으시죠? 올해 광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다며 접수된 신고가 이렇게 12,000여 건 정도가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2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적발 건수가 급증을 한 건 2012년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불법 행위 신고와 민원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접수된 신고 건수의 90%가요. 이렇게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요즘,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반납한 국비가 179억 원에 이르고 내년으로 넘긴 예산도 9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 7,4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 4억 5,500만 원 등 179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올해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을 내년에 2월에 사용하는 명시 2월 사업은 100건에 940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지역 한가족 나눔분과 회원들이 이웃사랑 성금 3,8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책상도 없이 공부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사업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광주의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가 오는 2020년 91%까지 오르고 2025년까지는 119%까지 올라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남의 노령화 지수는 오는 2020년 201%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에 달하고 2040년에는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와 광주 군공항 이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영대회 지원본부와 군공항 이전 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지고 도시 디자인과와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정책과로 통폐합됩니다. 청년 인재육성과는 청년정책과로 광주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6기 들어 7번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